안녕하세요. 여성극장입니다. 여러분도 가을이 오면 마음 한편이 허전해지시나요? 저는 매년 이맘때만 되면 그런 기분이 들어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 서늘한 공기가 뺨을 스치면서 순간 문득 젊은 날의 추억들이 다시 떠오르곤 하죠. 친구들과 손을 잡고 걸었던 가로수길.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놀던 놀이터의 모습들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다가오지요. 제가 사는 집은 늘 고요해요. 남편은 은퇴 후 더욱 말수가 줄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신문과 TV 뉴스만 들여다봅니다. 남편이 처음 은퇴했을 때는 함께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다시 신혼처럼 좋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마저도 시들해졌죠. 가끔 오늘 날씨가 좋네 하는 짧은 말 한마디가 하루의 전부인 날도 있어요. 그런 날이면 괜히 목소리가 그리워져서 라디오라도 틀어놓곤 하죠. 누군가의 말소리라도 들리면 이 정적이 조금은 덜할 것 같아서요. 요즘엔 특히 더 그래요. 결혼 후 따로 사는 아들 내외도 얼굴 보기가 쉽지 않아졌기 때문이죠. 아들은 회사 일로 바쁘고 며느리도 자신의 직장 일로 정신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전화로 안부는 묻지만 서둘러 끊는 목소리에서 바쁜 일상이 느껴진답니다. 이해는 하지만 때로는 마음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밀려오게 되죠. 이런 감정이 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누군가와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져요. 그런데 그날 아침은 달랐습니다. 평소처럼 홀로 아침 차를 마시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며느리 이름이 떠 있었어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고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싶어 서둘러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오늘 시간 되시면 저랑 백화점 같이 가실 수 있으세요? 가을 옷 좀 보려고 하는데 어머니랑 같이 가서 백화점도 구경하고 시간도 같이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치 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는 것 같았어요. 며느리가 먼저 전화를 걸어서 함께 무언가를 하자고 제안한 건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평소엔 제가 먼저 시간 되면 한번 만날까? 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곤 했는데 이렇게 며느리 쪽에서 먼저 연락을 준 건 손에 꼽을 만한 일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거울 앞에 섰어요. 평소보다 훨씬 신경을 써서 옷차림을 준비했죠. 옷장 앞에서 이것저것 꺼내보며 이걸 입으면 너무 촌스러울까? 이건 또 너무 젊은 티를 내는 건 아닐까? 하며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죠. 결국 차분한 베이지색 블라우스에 검정 바지를 선택하고 목에는 가을 정취가 느껴지는 갈색 스카프를 둘렀어요. 화장도 평소보다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립스틱 색깔 하나까지 여러 번 발라보고 지우기를 반복하며 며느리와 잘 어울리는 모습이 될 수 있을까 생각했어요.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니 오랜만에 설렘이 가득한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마치 처음 소개팅을 앞둔 처녀처럼 가슴이 두근거렸죠. 남편이 오늘 뭐 특별한 일이라도 있나? 하고 물었을 때 며느리와 쇼핑 가기로 했어요. 라고 말하는 내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남편은 그래 좋겠네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 보였어요. 집을 나서며 가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외롭고 쓸쓸하게만 느껴졌던 이 계절이 오늘만큼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설레는 계절로 느껴졌어요. 과연 며느리와 저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을까요? 단순히 옷을 고르는 것 이상의 서로를 더 깊이 알아가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작은 소망을 품고 발걸음을 옮겼어요. 여러분도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나들이를 하게 되면 마음이 들뜨시나요? 저는 그날 백화점에 발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이상할 만큼 기분이 좋았어요. 주말이라 사람들이 북적였지만 그 소음조차 활기차게 들렸거든요. 혼자서는 좀처럼 갈 엄두를 내지 못했던 그 화려한 공간이 며느리와 함께라니 마치 새로운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죠. 어머니, 이쪽으로 가요. 며느리가 내 팔을 살짝 끌며 앞서 걸어가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졌어요. 젊은 시절 친구들과 손잡고 다니던 그때의 추억이 겹쳐지면서 절로 미소가 지어졌지요.
이렇게 누군가와 나란히 걸으며 이야기를 나눈 게 얼마나 오래된 일인지 모르겠답니다. 매장마다 들르면서 며느리가 옷을 고르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즐거웠죠. 예쁜 원피스 하나를 들고 이거 어떤 것 같아요? 하고 묻는 며느리의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걸 보니 마치 제 딸을 보는 것 같은 따뜻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우리 아들이 이런 밝고 예쁜 아이와 함께 살아가니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에 가슴이 뿌듯해졌죠. 어머니도 한 벌 보세요. 요즘 가을 옷들이 정말 예쁘던데요. 며느리가 제게 권했을 때 처음엔 사양했어요. 괜히 부담스러울 것 같아서요. 하지만 며느리가 어머니가 예쁘게 입으시는 모습 보고 싶어요. 라고 말해주니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언제 마지막으로 누군가 제게 이런 말을 해준 적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몇 벌 둘러보기 시작했어요. 파스텔톤의 부드러운 가디건, 고급스러운 실크 블라우스들을 하나씩 보면서 이런 것도 나한테 어울릴까? 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거울에 대어보았어요. 며느리도 옆에서 색깔이 정말 잘 어울려요. 하며 격려해 주었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화사한 색깔의 니트를 들고 있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살짝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어머니는 이런 옷 말고 조금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차분한 색을 고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마치 찬물을 뒤집어 쓴 것 같았어요. 며느리는 분명 저를 위해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어색해 보일까봐,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걱정해서 한 조언이었겠죠. 머리로는 그걸 알았지만, 하지만 마음은 그렇게 이해되지 않았어요. 제가 너무 민감했던 것 같아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라는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내 모습은 나이 들어 보인다는 뜻일까요? 나는 그렇게 늙고 촌스러운 모습일까요? 순간 거울 속 내 모습이 초라하게 느껴졌죠. 아침에 그토록 정성스럽게 준비했던 옷차림도, 신중하게 발랐던 화장도 모든 게 어색하고 어울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럴까? 하고 대답은 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니트를 다시 옷걸이에 걸면서 마음 한편이 스르르 가라앉는 걸 느꼈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그렇게 즐거웠던 쇼핑이 갑자기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으로 다른 옷들을 보고 있었어요. 아마 자신이 한 말이 제게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는 모를 거예요. 그저 좋은 의도로 조언을 해준 것뿐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때부터 말수가 줄었어요. 예쁘네. 잘 어울리네. 같은 짧은 대답만 하게 되었고, 마음속으로는 내가 괜히 여기까지 와서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들었어요. 그 뒤로 쇼핑의 즐거움은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며느리가 예쁜 옷을 입고 나올 때마다 잘 어울리네 하고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작은 상처가 숨어 있었어요. 과연 이 작은 오해는 어떻게 풀릴까요? 아니면 더 깊어져서 우리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생기게 될까요? 저는 그날 집에 들어오는 현관문을 열면서도 가슴 한편이 답답했어요. 아침에 그토록 설레는 마음으로 나섰는데 돌아올 때는 왜 이렇게 씁쓸한 기분일까요? 거실 소파에 털썩 앉으니 온몸이 무거웠어요. 가방을 내려놓으면서도 자꾸만 며느리의 그 말이 떠올랐어요. 나이 들어 보이지 않게 차분한 색을. 분명 악의는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저를 위해서 한 조언이었겠죠.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걸까요? 내가 괜히 기대를 했나 보다. 며느리와 가까워질 수 있다고 착각했나 봐. 이런 생각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그동안 며느리가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 혹시 저와 함께 다니는 게 부담스러웠던 건 아닐까 하는 의심까지 들었죠. 나이 들면서 이렇게 사소한 말에도 쉽게 흔들리는 내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지기도 했거든요. 남편은 여느 때처럼 거실에서 저녁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잘 다녀왔어? 하고 물어보길래 그냥 괜찮았어요. 하고 대답했지만 제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어요. 남편은 눈치껏 제 표정을 살피더니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런 남편의 배려가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로는 더 외로운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 무렵이 되자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늘 민정이랑 잘 다녀오셨어요? 즐거우셨죠? 아들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며느리한테서 오늘 일에 대해 들었을 거예요. 아마 어머니와 재미있게 쇼핑했다. 고 말했을 테고 아들은 그런 아내의 말을 듣고 기뻐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목이 메었어요. 응, 잘 다녀왔어. 하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정말 잘 다녀온 건가? 하는 의문이 들었죠. 차마 사실은 마음이 좀 상했다. 고 말할 수는 없었어요. 아들이 중간에 끼어서 고민할까 봐서요. 민정이가 어머니 안목을 정말 인정한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자주 함께 나가셔요. 아들의 말에 더욱 복잡한 기분이 들었어요. 며느리는 정말 제 안목을 인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예의상 하는 말일까요? 그래, 알았어. 하고 대답했는데 제 목소리에는 묻어나는 서운함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아들도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챘는지. 엄마,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하고 물어왔어요. 아니야, 그냥 피곤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죠. 몸이 피곤한 게 아니라 마음이 피곤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니 더욱 울컥한 감정이 올라왔어요. 왜 나는 이렇게 소심하고 예민할까? 왜 좋은 말만 골라서 하지 못할까? 하는 자책까지 밀려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뉴스를 끄고 제 옆에 앉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여보, 당신 표정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는데. 뭔가 며느라이가 섭섭하게 한 행동이나 말이 있다면 당신이 넓게 이해를 해줘요. 며느리도 당신을 생각해서 한 말일 거요. 젊은 사람들은 때로 말이 서툴러요. 하지만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거든요. 남편의 차분한 목소리에 마음이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괜히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웃으며 말해줘요. 나도 이런 색깔 한번 도전해보고 싶었는데 하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의 매듭이 살며시 풀어지는 것 같았죠. 그동안 남편이 얼마나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풀어왔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더욱 소중해지는 건 바로 이런 순간들, 서로를 이해하고 품어주는 마음이 아닐까 싶었어요. 당신 말이 맞아요.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그렇게 말하니 가슴이 한결 편해졌어요. 하지만 과연 이 깨달음만으로 며느리와의 관계가 더 좋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시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며칠이 흘렀지만 마음 한편의 응어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상처받은 마음이 쉽게 아물지 않아서 평소 같으면 괜찮을 일도 예민하게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시간들 말이죠. 저는 그 며칠 동안 며느리와 마주치는 것도 조금은 어색했어요. 그런데 주말이 되어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저녁을 먹게 되었어요. 아들이 오랜만에 다 같이 집에서 밥 먹자. 고해서 마련한 자리였죠. 저는 여전히 마음이 불편했지만 가족 분위기를 흐리고 싶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평소보다 더 부지런히 움직이며 음식을 준비하고 애써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해주신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며느리가 밝게 말했지만 저는 그래, 고마워 하는 짧은 대답만 했어요. 아직 마음이 완전히 열리지 않았거든요. 그런 제 모습이 어색했는지 식탁 분위기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아들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는지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분위기를 띄우려고 했어요. 요즘 회사에서 있었던 일이 라며 재미있는 에피소드를 들려주기도 하고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네요. 라며 계절 이야기를 꺼내기도 했죠. 하지만 왠지 어색한 기운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죠. 그때였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어머니,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고 떨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지난번에 백화점에서 제가 말씀드린 거 혹시 기분 나쁘셨죠? 며느리의 눈에 미안함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제가 너무 생각 없이 말한 것 같아요. 어머니 마음을 다치게 하려던 게 절대 아니었는데 정말 죄송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울컥했어요. 며느리가 그동안 얼마나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을까, 어떻게 사과의 말을 꺼내야 할지 고민했을까 생각하니 오히려 제가 부끄러워졌어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며느리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거든요. 저는 정말 어머니가 뭘 입어도 예쁘시고 멋있다고 생각해요. 그날도 그저 제가 옷을 잘 못 고르는 편이라 괜히 걱정이 되어서 한 말이었어요. 어머니를 무시하려던 게 아니었는데 상처를 드려서 너무 죄송해요. 그제야 깨달았어요. 왜 나는 그토록 작은 말에 마음을 닫고 서운함만 키웠을까? 며느리도 나름대로 고민하며 한 말이었을 텐데 스스로의 속 좁음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더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늘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어린아이처럼 삐져 있었던 제 모습이 한심하게 느껴졌어요. 아이고, 무슨 소리야. 제가 며느리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예민했나 봐. 민정이가 나를 생각해서 해준 말인 걸 알면서도. 미안해. 그 순간 며느리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렸어요.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하고 묻는 목소리에도 안도감이 묻어났어요. 아들도 옆에서 엄마, 민정이도 이제 다 좋으니까 앞으로는 더 편하게 지내세요. 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었죠. 그날 밤 아들 부부가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들렸어요. 며느리가 앞으로는 어머니 기분 더 세심하게 살펴야겠다. 고 말하고 아들이 우리 엄마도 예민할 때가 있으니까 이해하자. 그만큼 우리를 아끼시는 거야. 라고 다정하게 대답하는 소리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문득 남편의 말이 떠올랐어요. 사람은 말보다 마음이 먼저. 라던 그 말이요. 며느리의 마음을 제대로 봤다면 처음부터 상처받을 일도 없었을 텐데 괜한 오해로 시간을 보낸 게 아쉬웠어요. 이제 정말로 우리 가족의 관계가 더 끈끈해질 수 있을까요? 이 작은 화해가 더 큰 행복의 시작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떤 음식이 여러분 마음을 가장 따뜻하게 해주나요? 저에게는 바로 만두국이에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국물과 통통하게 잘 익은 만두는 마음을 포근하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날 특별히 정성을 들여 만두국을 끓였어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따뜻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지난번 일이 있고 난 후 며칠 동안은 서로 조심스러웠죠. 하지만 며느리의 진심 어린 사과 이후로는 오히려 예전보다 더 마음이 편해진 것 같았어요. 그래도 확실하게 화해의 분위기를 만들고 싶어서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만두국으로 가족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특별한 날이에요? 며느리가 부엌 냄새를 맡으며 물었어요. 그냥 맛있는 거 해먹고 싶어서. 라고 답했지만 사실은 우리 가족이 더 가까워지길 바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국물을 끓이면서 만두를 하나씩 넣는데 왠지 제 마음도 만두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오늘은 정말 즐거운 시간이 되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설렜어요. 드디어 저녁 시간,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뜨끈뜨끈한 만두국을 그릇에 담아주면서 뜨거우니 조심해 하고 말하는 제 목소리에도 기쁨이 묻어났어요. 각자 한 숟가락씩 떠서 호호 불어가며 먹는 모습들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죠. 어머니가 끓여주신 만두국이 정말 세상에서 제일 맛있어요. 며느리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아들도 엄마 만두국은 정말 예술이야 하며 엄지를 치켜 세웠고 남편도 역시 우리 집 만두국이 최고야 하며 흐뭇해했어요. 그 순간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국물처럼 따뜻한 웃음, 만두만큼이나 포근한 대화들이 식탁을 둘러쌌습니다. 괜히 흘러간 서운함들이 눈 녹듯 사라지는 게 느껴졌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또 어디 같이 가요. 이번엔 제가 어머니 스타일 옷도 같이 골라볼게요. 며느리가 밝게 제안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이 다시 한번 따뜻해졌죠. 이제는 정말로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구나 싶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데 며느리가 옆에서 도와주며 말했어요. 어머니, 저 정말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생각해요. 앞으로는 더 조심히 말할게요.
그런 며느리를 보니 마치 제 딸같이 예쁘고 고마웠죠. 그날 밤 모든 가족들이 집으로 돌아간 후 조용한 집에서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모습을 다시 한번 들여다봤어요. 얼굴에는 주름이 늘어나고 머리도 많이 휘어졌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했어요. 나는 여전히 누군가의 소중한 어머니이자 아내이고 며느리에게는 또 다른 엄마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구나.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내 존재가 작아지는 건 아니야. 창밖을 바라보니 가을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봄처럼 따뜻했어요. 오늘 가족들과 나눈 웃음과 대화들이 제 삶을 다시 밝혀주었거든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섬세하고 민감했던 제 마음도 결국은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따뜻한 품 안에서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처도 아물 수 있다는 걸 늦게나마 알게 되었죠. 앞으로는 더 이상 작은 일에 마음 상하지 않고 서로의 마음을 먼저 헤아리는 여유로운 사람이 되어야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나이가 들면서 얻게 되는 진짜 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나누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을 설정해 주시면 더욱 풍성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